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조직신학회 미디어부장 김민석 박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교수님 모시고 좋은 발제를 또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바로 제가 발제해 주실 우리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나사렛 대학교에서 교무하셨던 김성원 교수님이시고요. 오늘 주제는 포스트 젠더주의와 동성애에 관한 분석 비평 연구라는 주제로 오늘 귀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많은 분들 좋은 귀한 또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궁금하셨던 것 발제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젠더주의 비평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그 논문에 이제 들어있는 것보다 제가 심플하게 이렇게 했고요. 어, 그 요즘 동성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제 조금 좀 거리감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몇 년 전에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얘네들은 그래도 이제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자라났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괜찮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살펴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논문도 하나 이제 쓰게 되었고 비슷한 내용을 그 횃불 트리니티 거기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축약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젠더 개념이 요즘 쓰는 사람들마다 젠더리즘, 젠더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하고 요 동성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잘잘못을 조금씩 따져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젠더가 있고 사회문화적 젠더가 있고 행동 표현적 젠더가 있는데 이제 그 보통 남성 하면은 남성, 여성은 male, female. 이것은 이제 염색체, 성호르몬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현상을 보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male, female 하면 동물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 여성, 그 염색체가 X 염색체, Y 염색체, 이제 성호르몬 이런 정도에 의해서 이제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물학적 젠더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포스트 젠더주의에서 흔드는 거죠. 사회 문화적 젠더가 있는데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이 아니고 남자, 여자. 그래서 남자는 man, 여자는 woman. 근데 이제 이것은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여자 이름, 남자 이름, 여자 옷, 남자 옷,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문화적으로 젠더가 규명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쓴다 하는 거고요. 행동 표현적인데 이것은 이제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영어로 하면 이제 쉽게 우리가 다가오죠. masculine, feminine 하면 feminine 여성적이고 masculine 하면은 남성적이고. 그래서 남성적이다 그러면 좀 호전적이고 여성적이다 그러면 유화적이고 남성이다라 그러면 조금 좀 강한 느낌, 여성이다 그러면 좀 약한 그런 분위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생물학적 젠더, 사회문화적 젠더, 행동 표현적 젠더 요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포스트 젠더주의와 이제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흔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흔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젠더론, 젠더에 관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념을 쓸 때 몇 가지 이렇게 개념이 나뉘어지는데, 요거를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 젠더주의는 이제 성차별, 구별, 혹은 뭐 어떤 사람은 여성주의를 나타낼 때도 이제 젠더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성차별이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것 같고요. 남녀 구별, 성별,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젠더리즘을 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아마 이제 교수님들이 다른 자료들을 읽을 때 꼭 이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젠더주의라는 것이 좀 달라진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젠더 급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젠더리스트 레디컬스. 이게 또 영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이제 메리 델리라는 여성신학자가 이제 그렇게 쓰는데 여성 사회, 여성 우월주의로 이제 가면서 젠더 급진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여성주의. 그러면서도 이제 트랜스젠더는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여기는 여성 우월주의로 그런다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주디 버틀러인데 이게 남성 여성을 나누지 말라 하는 입장이죠.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나 행동 표현적으로나 별 차이가 없다. 자꾸 이거를 나누지 말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모던이니까 포스트 구조주의의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젠더 주의화라고 해서 이제 그 한때 이제 젠더 메인스트림이라고 해서 이제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아무래도 요게 이제 학문적인 내용이 많고요. 이 여자도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에 많이 알려졌고 상당히 이제 이론적으로 밝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젠더주의인데 이 급진적 그 젠더주의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고 그다음에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은 우리 신학계통에서는 좀 덜 알려졌어요. 주디 버틀러가. 근데 이제 여성 신학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그다음에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요. 이제 신학자가 아니고 철학자니까 이제 그렇고요. 근데 포스트 젠더주의인데 이거는 이제 학문적 흐름이라기보다는 무브먼트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젠더라는 거가 이제는 의미가 없다. 젠더 이후 시대, 성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다. 무성사회 혹은 다성사회. 그러니까 남성, 여성, 중성 뭐 이렇게 뭐 또 다른 제3의 성, 4의 성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성이 없는 사회, 무성사회 혹은 다성사회를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 젠더주의입니다. 요거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무성사회를 주장을 하고 다성사회를 주장을 하는데 인공호사, 우리가 이제 애를 낳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인공자궁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그 애를 낳게 되면 남성, 여성 성 기능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그런 거 다 넘어서서 이제 사랑도 연애도 자기 취향에 맞게 마음대로 하자 하는 이제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루는 건 요것이 이제 심각해질 거니까 그 과학윤리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요거하고 연계해서 이제 무성사회, 다성사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 급진적 젠더주의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건너뛰고요. 젠더주의에서 이제 이 메리 델리 요건 여러분이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처음에는 양성 평등을 주장을 하다가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여성 우월주의로 선회하면서 아주 그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을 했고 또 읽어보면 아주 글을 잘 쓰지 않습니까? 이 글을 잘 쓰면서 설득력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추종 세력들도 생기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영향력이 꽤 커졌죠. 그래서 이제 여성 우월주의로 가면서 이 급진적 페미니즘, 급진적 그 젠더주의로 가는 사람들을 이 메리 델리가 우상으로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근데 너무 성격이 괴팍해서
박사과정에서 이제 남자 학생들을 다 수강 신청을 못하게 해가지고 고발당해서 아마 또 어려움도 당하고 하여튼 돌아가시기 전에 말년에 아주 순환을 좀 많이 당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인데 이게 이 주디 버틀러인데 주디 버틀러는 이제 구조주의 방법을 넘어서서 포스트 구조주의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스큘린 페미닌의 역할은 생물학적으로 픽스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적 구성주의, 그 성차별은 사회적 구성주의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주디 버틀러는. 그래서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이 이 사람의 방법이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없다. 동일화, 남녀 동일화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장실을 갈 때 여자, 남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왜 우리는 같이 들어가면 안 될까? 어차피 이제 볼일 보는 거는 이제 칸막이에서 따로 보는데 이거를 나눠놨어요. 옷도 이제 이렇게 나눠놓고 이름도 주디 버틀러. 주디면 여자라는 거 알잖아요. 영자, 숙자, 순이. 한국도 여자 이름, 남자 이름 갈라놓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그 여자면은 그 만나지도 않고 여자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어디 이력서 낼 때 혹은 불리한 그런 처우를 당하기 쉽다 하는 거고요. 옷도 왜 여자는 이제 치마를 항상 입고 남자는 바지를 입고 요즘은 이제 그 유니섹스 해서 이제 옷이 많이 통일이 됐지만 그래도 여성 남성이 이제 전통적으로 많고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우세한 편이고요. 이제 화장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사우나는 제가 미국에서 사우나를 가면 그 수영복을 입고 남녀가 같이 들어가서 땀을 빼지 않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남자 여자하고 이제 완전히 나누죠. 그 이제 우리는 또 다 벗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일도 여자가 하는 일, 남자가 하는 일을 이제 나눠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설거지를 여자가 하고 음식을 여자가 하고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뭐 다양한 그런 그 성차별적 직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런 그 사회적인 현상, 사회문화적인 현상이 남녀 차별을 만들었다. 남녀 차별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사회적으로 이거를 고착화시키면서 문화적으로 고착화시키면서 성차별이 굳어졌다. 이것이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를 비판을 하고 남녀 성의 동일화를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젊을 때 사진인데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됐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은 이제 본질주의, 구성주의, 이건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페미니즘은 사회적 구성주의다. 본질적인 게 아니고 구성주의이기 때문에 구성주의를 타파하고 동일화로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의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니티의 구성주의가 이런 오류를 범했는데 이거를 깨고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젠더주의인데 이 포스트 젠더주의는 이제 무성사회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인공자궁이 이렇게 있는데 뭐 요즘 이제 그 인간 뭐죠? 그, 그 체세포를 통한 이제 치료는 하는데 앞으로 애를 가질 때 꼭 인간의 자궁을 통해서 애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것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인간이 아이를 뱃속에 가질 때보다 인공 상태의 뭐 모든 조건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그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안전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선호할 확률이 많아진다. 해서 이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자는 산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그 출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러면은 여자가 애를 낳을 필요가 없으면 어, 이제 남자 여자의 역할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무성사회, 무성사회, 성이 없는 사회 혹은 다성사회로 간다 하면서 포스트 젠더주의를 젠더주의를 넘어선다 이제 완전히 하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젠더론에서 생물학적 젠더, 사회문화적 젠더, 우주 전제론적 젠더가 있는데 염색체 차이, 성별의 이원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별의 그런 기능 역량 차이, 메스큘린, 페미닌, 아까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거죠. 포스트젠더주의는 이거 생물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게 젠더주의라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젠더주의가 있어서 성차별이 있는 것은 이제 사회 악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 개인의 차이이기 때문에 개인의 차이지 남녀의 차이는 아니다 하는 입장을 주장을 하는 거고요. 생물학적으로 이제 보면은 동성애 문제인데 동성애 문제는 유전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전자가 없다. 성호르몬의 불균형 내지는 어떤 그 이제 성적 장애로 이제 보인다 하는 얘기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는 이제 그 취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문화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이제 문화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주 존재론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무성적이고 부성적 평등 혹은 다성적 평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그 개인이지 남성, 여성, 성이 다양한 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자. 모두 평등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기독교 젠더론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생물학적인 젠더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보고 미세 조정, 균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뒤에서 이제 조금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정원 명령이라고 보는 거죠. 우주의 원리고 창조 질서의 원리고 이제 정원 명령이다. 요거를 제가 추가적으로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주 존재론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창조 질서고 오케스트레이션이다. 요즘 제가 오케스트레이션 윤리,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로저 펜러스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물리학자가 이 단어를 의식과 오케스트레이션 주장을 하는데 저에게 이제 제가 설득을 당해서 이제 그 사람의 오케스트레이션 테오리를 우주 오케스트레이션 테오리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경륜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남녀 성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나온다. 이제 이게 지금 그 미국의 통계인데 그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양성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양성 그 시스템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 동물이 이제 침팬지에도 동성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곤충들도 동성애가 있는데 이제 보통 곤충 경우는 한 5%, 어떤 곤충은 한 10%까지 올라가는 곤충들도 있더라고요. 동성애가. 이제 침팬지나 보노보에게 있어서도 이제 동성애가 있고요. 5%,
3%. 이제 조사하는 그룹마다 이제 그 데이터가 조금씩 다르는데 한 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다룰 거냐, 성소수자로서 이제 그걸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매력의 정한 명령을 제가 매력이라고 이제 매력을 정한 명령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제 보통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자는 여성의 매력을 느끼고 또 여성은 남성의 이제 매력을 느끼고 안정감이 있고 이런 거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 이제 정상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그 사회생물학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이제 젖을 먹고 그러는데 이것은 후생유전 법칙에 의해서 이제 생존 전략이지 이것이 모성애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에드워드 월슨이 이제 시작은 했고 리처드 도킨스가 이제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이제 좀 접어두고 어떻든 정상적인 남자나 여자는 이렇게 여성의 매력을 느끼고 남성의 매력을 느끼는 그런 것이 매력 자체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정한 명령이다. 창조 질서에 의한 우주 오케스트레이션에 의한 정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그 삶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동성애 문제에서 이제 5%나 10% 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5%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잘 어려운 모양이에요. 아직은 그거를 내놓고들 얘기를 안 하니까 5%라 하더라도 작은 숫자는 아니죠.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아마 5%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저는 어떤 안을 제안을 했냐면 이제 의료 재활을 통해서 성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심리 재활을 통해서 성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영적 재활을 통해서 그 성 정체성을 찾아서 사는 것이 경륜에 맞고 삶의 질도 좋아지고 우리 양성의 주류 사회에 이제 들어가서 안정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장애인 재활이 나사렛 대학이 이제 특성화가 돼가지고 제가 재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미래 사회 윤리는 이제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오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뭐 혐오하고 이렇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공감을 하고 서로 협동을 하고 사랑을 하고 난 뒤에 서로 인정을 하고 사랑을 한 뒤에 재활을 하고 이제 영성으로 감싸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보통 정통주의나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아주 그 혐오스럽고 죄로 보고 너무 배척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이제 그거는 뭐 죄로 규명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죄인이라고 해서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배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사랑을 해야 되고 죄인이라 하더라도 또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이제 배려를 해서 서로 이제 친화적으로 지내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재활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25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짧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얘기를 더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